안녕하십니까. 보이차 TV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보이차에 사용되는 찻잎의 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 용어들이 사용되는 이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가운데 포장지에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찻잎의 등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포장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제품 용어들이. 근데 봄춘자에 뾰족할 첨자죠. 춘첨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첨이라는 단어에서 되게 그 암시하는 건 뭡니까? 뾰족하다는 얘기니까. 되게 이런 아가 많이 채용된 그런 찻잎을 의미합니다. 되게 이제 우리 찻잎을 봄에 채엽할 때, 이게 지금 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앞에 나온 옆, 되게 이제 차를 채엽할 때 요 부분을 이렇게 채엽을 하면은 이게 1하 1엽의 찻잎이 됩니다. 1하 1엽. 여기를 이제 끊어서 채엽을 하면은 1하 2엽, 1하 3엽.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고급차에 사용되는, 주로 이제 병차에 사용되는 그런 찻잎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하 1엽에서 2엽. 되게 고급차에는 이런 것들이 사용되죠. 1하 2엽 정도가. 근데 이제 요놈을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1하 1엽의 상태로 채엽을 해서 그것을 1하 1엽의 상태로 채엽을 해가지고 이것을 생차로 가공을 하면은 요놈을 일컬어서 춘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춘첨은 요 용어에 보이는 것처럼 춘이 봄 춘자라고 해서 이런 봄의 딴잎이다라고 사람들이 되게 여기에 이제 이런 싹들이 사용이 되니까 이런 봄의 어린 잎을 따서 그걸로 가공한 차다라고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찻잎을 뾰족한 이 알을 포함해서 1하 1엽으로 채엽을 해가지고 가공한 생차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런 봄뿐만이 아니고 봄차, 첫물차를 채엽하고 나면 또 뒤에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두물차에서도 이런 상태로 두물차에서도 춘첨을 생산할 수가 있고 여름차에서도 춘첨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을차에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만약에 차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기든 춘첨은 채엽이 가능하다. 춘첨은 이걸로 채엽해가지고 제작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이런 봄에 딴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되게 이제 그 차를 딴 시기와 그리고 찻잎의 크기, 이 관계가, 우리 보이차에서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과는 좀 다르게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사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첫물차의 기준이 되는 시기가 되게 이제 고구가 기점이 되니까 요 이전에 딴 찻잎을 우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중국에서는 요보다 좀 이런 시기에 찻잎을 땁니다. 좀 더 이런 시기에 찻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더 이런 시기에 찻잎을 채엽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청명이 기점이 되는 거죠. 첫물차의 기준이 청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딴 차를 따서 만든 차를 명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차에서의 첫물차는 되게 우전급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보이차는 명전급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요거보다 좀 더 이런 시기에 나온 찻잎을 채엽해서 차를 만드는 그곳은 되게 이제
조춘, 이른 봄에 딴 찻잎을 조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보다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든 여러분들이 굳이 그 머리 아프게 숙지할 필요는 없으시고, 이 정도면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요 시기가 채엽한 시기가 찻잎의 크기, 등급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일찍 따를수록 찻잎의 크기가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산은 요놈이 채엽 시기하고 찻잎의 크기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춘에 딴 잎이라도 일화 1엽이 있고 일화 2엽이 있고 일화 3엽이 있고, 워낙 찻잎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 거죠. 명전이라도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춘첨이라는 용어가 특히 이놈이 용어에서 대략 추론해가지고 이른 봄에 딴 그 뾰족한 어린 잎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춘첨은 일화 1엽의 상태에서 채엽해서 만든 생차에 거의 주로해서 쓰이는 용어다. 그러니까 이와 거의 같은 비슷한 등급의 찻잎을 가지고 숙차를 만들었을 때 그놈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뾰족한 알을 가공한 것이, 그게 이제 궁정급의 찻잎을 가지고 숙차를 만든 것을 궁정푸얼이라고 한다 그랬죠. 궁정푸얼, 궁정보이. 그러니까 뾰족한 아가 주로 많이 채용된 숙차는 궁정푸얼이라고 할 수 있고, 요놈이 주로 많이 사용된 생차는 춘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단어 가운데 하나가, 포장지에 이런 용어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순첨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기가 아니고 비슷한 크기의 이런 등급이 생차에 채용됐을 때 순첨이라고 얘기하고, 요놈이 숙차에 채용이 되면 주로 이제 궁정푸얼이라고 한다. 근데 궁정푸얼은 궁정급의 찻잎만 가지고 주로 차를 만들고, 거기에 비해서 춘첨은 궁정급의 찻잎인 뾰족한 아와 더불어서 거기다 1엽까지 채입해가지고 숙차를 만들 때 그것을 춘첨이라고 합니다. 근데 꼭 그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비교적 많이 병배가 될 때, 1엽이 주로 많이 병배가 될 때 사람들은 춘첨이다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 합니다. 궁정보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등급의 찻잎을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그 병배 비율을 높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숙차를 만들어서 병차를 찍는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다 궁정보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오늘까지 3번에 걸쳐가지고 보이차에 채용되는 찻잎의 등급과 관련된 용어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